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검수완박 입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안을 처리하겠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살라미 전술, 회기를 마쳐야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가 있고 다른 회기,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민주당과 박병석 의장이 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지만 살라미 전술로 아마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여서 국회는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의 협조 없이도 살라미 전술, 회기를 나누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나서겠지만 남은 것은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 입법안이 헌법에 위반이 된다.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이 지금 이 졸속으로 지금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법 자체로 너무나 허술하고 또 헌법에도 위반이 된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거론이 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붙이자. 대통령은 국가 현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국민투표에 붙이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셈입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게 맞지 않느냐. 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투표로 넘기자. 6월 1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신평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낸 아이디어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법안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투표로 간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회에서 지금 이 난리를 필 이유도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지금 거의 명백하게 헌법의 위반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요. 우리 헌법에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아예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다 분리해버리겠다. 모든 것에서. 이렇게 하면 간략하게 이건 검찰의 권리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법률로서도 이런 법률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월 뒤에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4개를 뺏어야 한다면 4개월 뒤에 위반하면 되는 겁니다. 법률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법률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때문에 만들어야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억지라고 하는 거죠. 이건 법률로서도 가치가 없는 것이고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덧붙일 것이 지금 지방선거 구도가 거의 굳어졌습니다. 대결이. 초반 이제 선거 양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각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호남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서울, 충청, 강원입니다. 서울은 민주당은 내일 모레까지 뽑게 되겠지만 송영길이 뽑힐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송영길과 오세훈,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2일, 23일 서울 지역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세훈 49, 송영길 36, 13% 가까이 오세훈이 앞섭니다. 서울은 거의 전체 구도 분위기상으로도 오세훈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경기 인천이 조금 위험합니다. 경기 인천은 좀 두고요. 그 다음 충남 지역에 대한 조사입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입니다. 충남 지역에 800명을 대상으로 25일, 26일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태흠 46, 양승조 39, 충남도 김태흠의 리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강원도지사에는 김진태와 이광재가 붙게 됩니다. 리얼미터가 역시 지난 25일, 26일 강원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진태 48, 이광재 41, 강원도 국민의힘이 좀 리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충북도지사의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환, 민주당에서는 노영민의 대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당장 최근에 한 여론조사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난 4월 14일 그 여성경제신문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김영환이 47, 노영민이 37. 김영환이 좀 앞서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지금 구도는 약간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앞서지 않느냐. 최근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남는 게 가장 심각한 게 경기와 인천입니다. 경기 경우에 데일리 리서치에서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 지난 24일, 26일 경기 지역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김은혜 37, 김동연이 46,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여기에는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강용석 변호사가 무소속으로도 지금 출마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이어서 강용석이 나서면 더욱더 김동연과 김은혜의 차이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은혜가 리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인천 부분에도 유정복과 박남춘이 다시 재대결을 하는 셈이죠. 전 시장과 현 시장이 다시 리턴 매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인데, 이 부분도 최근에 지금 조사한 결과는 없지만 10여일 전쯤 조사한 데는 박빙의 경쟁으로 나온다. 박빙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것인데, 가장 심각한 것은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호남을 빼고, 세종은 작은 규모니까요. 영호남을 빼고 전체를 볼 경우에 가장 위험한 곳이 경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해볼 만하다, 또 앞서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경기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좀 더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와야 한다. 전체 판을 좀 흔들어야겠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경기 지역에 김은혜가 후보가 되면서 이제 그 빈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분당갑이죠. 그게 대장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이재명이 출마를 하느냐, 또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가 출마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이 출마할 가능성은 낮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안철수 위원장도 출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 지방선거에 나오더라도 전국 선거를 지원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 서울, 경기, 인천에서 서울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인천 박빙이고 경기에서 좀 밀리고 있다. 경기에 대한 새로운 전략. 이게 지금 경기에서 밀리는 부분이 전체적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